자, 크레이트 패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꺼냅니다. 첫 번째 머리를 만들 건데 머리는 박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머리 형태는 크게 봤을 때 원형에 가까운데 왜 네모난 박스로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왜 박스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선택하고 대략적인 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정사각형 형태 비스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 중간에다가 여기 세그먼트를 하나 더 나눴거든요. 자, 모디파이 탭으로 가서 랭스, 와이드, 하이 이 값을 대략 30, 30, 30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랭스 세그먼트 2, 와이드 세그먼트 2, 하이 세그먼트 2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얼추 정확하게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점에다가 갖다 놓는 방법은 퍼스펙티브에서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탑뷰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Alt W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탑뷰로 마우스로 탑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Alt W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탑뷰가 확대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Alt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Y축으로 좀 더 이렇게 올려서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검정색 선이 보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밝은 회색인데 여기에 십자 형태의 검정색 선이 보일 텐데 이게 바로 이 가상 공간의 원점에 해당되는 원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다시 4개의 뷰로 오고 다시 이 퍼스펙티브 선택하고 Alt W 버튼 이렇게 해서 퍼스펙티브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대로 이 박스를 에디트 폴리곤으로 변환시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에디터블 폴리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선면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버텍스 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점을 선택하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새롭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선을 선택해도 또 이렇게 새로운 명령어들이 또 다시 나타나고 면을 선택해도 또 면과 관련된 새로운 명령어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점을 선택해서 점을 조절할 거기 때문에 점을 선택해 놓습니다. 혹시 뷰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보인다 하시면은 아마 원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우스 커서를 이 화면에 여기 딱 경계선 부분에다가 중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서 클릭이라는 건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옆으로 조금만 더 당기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 보면 이 아래쪽에 명령어들이 엄청 숨어져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필요한 명령어들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스크롤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그걸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빼게 되면 예, 그 아래쪽에 있던 숨겨져 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 정육면체의 점을 선택해서 형태를 조금 동그랗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버튼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갑니다. 현재 무브 툴 선택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서 점들을 옮겨서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원형에 가깝게 만드시고 뭐 정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음 다시 또 Alt W 버튼 눌러서 탑뷰로 갑니다. 탑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니까 Alt W 버튼 누르시고 좀 더 줌인해서 다시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놓습니다. 점들을. 네, 됐습니다.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레프트 뷰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체 형태를 만들 때는 항상 X축, Y축, Z축 이 세 가지 축을 항상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지 완벽하게 입체 도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레프트 축 측면 뷰를 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조금 더 손을 볼 텐데요. 예, 이 간격이 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가깝게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좀 더 나가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실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좀 더 원형에 좀 더 구에 가깝게 아마 보일 거니까요. 자, 다시 됐고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옵니다. 자, 그러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원형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점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Subdivision Surface라는 그룹이 보일 겁니다. 자, 이 Subdivision Surface는 면을 2배씩 올려줘서 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예, 그런 명령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보면 Use Nums Subdivision 3D Max에서는 면을 2배씩 두 배씩 많게 이렇게 넓혀줄 때 이 nums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use nums subdivision 클릭을 해주시면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이죠. 보여지는 면의 그 세그먼트 이 개수는 그대로인데 면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걸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use nums subdivision을 체크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 에디터블 폴리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클릭. 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어 프레임이 훨씬 더 많아졌죠. 면이 훨씬 더 많이 나눠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즈 넘스 सब디비전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면이 많아지는데, 실제로 면은 많아졌는데 눈에 보여지는 거는 그대로인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에디터블 폴리를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예, 면이 늘어난 상태가 고착화돼서 이렇게 실제로도 면이 늘어나는 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좀 볼 텐데요. 현재 요 면은 프론트 면입니다. 프론트, 정면이라는 걸 뜻하죠. 옆으로 가면 레프트 뷰,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프론트 면을 얼굴 정면으로 할 거고, 요 레프트 면은 측면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 W.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레프트 뷰로 갑니다. Alt W 버튼 눌러서 확대를 해주고, 자, 여기 이거 지금 보여지는 요 장면은 레프트 뷰고, 이 레프트 뷰는 얼굴의 측면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얼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게 이제 얼굴이고 코가 요렇게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코가 돼야 되고, 요 부분은 눈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코 내려오고 여기가 입이 되고 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텍스를 좀 당겨서 얼굴 형태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에서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자, 코가 될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눈이 될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게, 보통 눈은 좀 더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두 개, 여기 세그먼트 선택하고 좀 더 요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전체적으로 요렇게 해서 얼굴이 눈으로 들어갔다가 코가 튀어나왔다가 요 아래쪽에 입이, 그리고 여기는 턱이 돼서 요렇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되어 보일 겁니다. 요 뒤쪽에 있는 뒤통수 조금만 더 요렇게 튀어나오게 할게요. 자, 얼핏 보면은 뭐가 달라든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요 측면, 얼굴의 측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Alt W 버튼 누르시고 프론트 뷰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사람은 약간은, 이게 정면인데요, 약간 계란형에 가깝게 조금 갸름한 계란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점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버튼 클릭해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란형에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Alt W 버튼 누르고, 자, 퍼스펙티브로 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얼굴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바뀌어진 느낌은 아니죠. 네. 어쨌든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코로 만들 부분입니다. 코. 자, 이 코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옆으로 쭉 올라가서 현재 버텍스 모드입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챔퍼라고 있습니다. 챔퍼, 여기서 챔퍼 클릭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요 세팅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자, 그러니까 이 점이 4개로 분할이 됐죠. 4개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두 번째 옵션에 이 화살표를 위, 아래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4개의 네모난 이 분할된 사각형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로만 만드시고, 요게 코의 크기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키울게요. 네, 요렇게 만드시고 여기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굳혀지게 되죠. 자, 근데 우리 코의 모양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동그란 형태가 조금 더 귀엽고 예쁠 테니까 이 네모난 형태를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컷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텐데요. cut, cut. 이 컷이라는 기능은 자르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을 잘라서 이 형태를 동그랗게 만들 예정입니다. 컷 누르고 클릭,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손보고 여기에 붙여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면이 계속 선이 계속 이어지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요.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면에다가 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시 한 번 더 여기 클릭. 여기서 그냥 항상 클릭이라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클릭. 그리고 끝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시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비활성화. 자,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완전히 여기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툴 선택하고 점 하나씩 선택해서 이때 이런 축으로 하나씩 조금씩 옮겨도 되는데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고 요 면 카메라를 거의 정면에 갖다 놓고 요렇게 요 면 가지고 움직이면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코가 튀어나올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면을 선택을 해서 면이 바깥으로 돌출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면 폴리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에디트 폴리곤이라는 그룹 안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익스트루드 그 옆에 있는 이 세팅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잠시만요. 제가 면을 선택 안 했네요.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옆에 있는 세팅 버튼 클릭.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죠. 무슨 피노키오 같은 느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요 스크롤을 쭉 아래로 내려서 한 요 정도로만 튀어나오게 조금 더 한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로만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죠. 자, 점점점 코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고 요렇게 당겨주면 여기 면이 작아지면서 이 코의 형태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다시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익스트루드 세팅.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코의 형태를 완전히 좁혀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점 모드로 가고 여기에 있는 점을 모조리 다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씩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선택해 주려고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나씩 선택하면 이렇게 중복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사각형을 원형으로 만들 때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 점들을 모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점들을 모두 하나로 압축할 거예요. 자, 그 기능은 바로 웰드라는 기능인데요. 자, 웰드 옆에 있는 세팅 버튼 클릭. 그렇는데 하나로 안 합쳐지죠? 자, 그것은 현재 이 서로 점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값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자동적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코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기아 도형으로 간단하게 얼굴 형태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머리 보이시죠? 자, 이 머리는 일단은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눈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잠시 하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창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아예 창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상단 오른쪽에 보면 토글 씬 익스플로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창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옆에다가 살짝 놓으시면 어느 순간인가 이 옆에다가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탁 안착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눈을 클릭하면 사라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실린더로 만들 겁니다. 실린더 클릭. 그 다음에 너무 크군요. 적당한 사이즈 정도로 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나중에 몸통 스케일은 또 나중에 또 맞출 거니까, 너무 머리와 몸통의 어떤 비례를 생각하면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만드시고, 위치는 정중앙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Alt W 버튼 눌러서 탑뷰로 갑니다. 또 다시 Alt W 버튼. 여기서 여기 무브 툴 선택해서 기즈모 선택해서 기즈모 움직여서 정확하게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다시 Alt W 버튼. 다시 퍼스펙티브 선택하고 Alt W 버튼. 자, 됐고요. 지금 아마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 때문에 여기에 한 세그먼트가 5개가 들어갔네요. 자, 일단은 이거를 좀 편집해 주기 위해서 모디파이로 갑니다. 모디파이 가서 이 사이드는 10으로 만들겠습니다. 10. 그래서 십각형으로 만들고 세그먼트는 그대로 두고요. 캡 세그먼트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2로 해주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된 실린더 이거 가지고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모드, 점 모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점이 아마 나타났을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해서 상단에 있는 점들만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기즈모의 중간에다가 갖다 놓고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랫부분 선택하고 혹시 뒷면에 요 밑에나 위에
버텍스 점이 선택되지 않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좀 익숙치 않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서투를 수 있고 좀 금방금방 생각처럼 또는 교수님처럼 빨리빨리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영상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스케일 툴 쭉 줄여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아래쪽 버텍스 선택 또 이렇게 줄여주시고, 또 아래쪽 선택 혹시 뒤에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줄여주시고,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맨 아래쪽 바닥면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그란 종 모양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자, 버텍스 모드를 잠시 끕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 W 버튼 눌러서 탑뷰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Alt W 버튼 눌러서 탑뷰를 확대하시고요. 자, 여기서 로테이션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요 면이 수평이 되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이제 팔이 뻗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Alt W, 다시 퍼스펙티브 선택하고 Alt W.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 선택하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사람 몸뚱이는 약간 이런 타원형, 양쪽으로 좀 넓은 타원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얼추 이제 사람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아도형의 몸통은 좀 단순하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버텍스 선택하고 중간 마우스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또 버텍스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중복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요정도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스케일 툴 선택해서 최대한 요정도 또 당겨줍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 이제 폴리곤 모드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면 선택합니다. 이것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 선택하시면 중복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딜리트 버튼 눌러버립니다. 딜리트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왜 여기 부분을 면을 지웠냐면 나중에 머리와 합쳐질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면은 불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될 면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 면도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딜리트. 자, 요 아래쪽 면은 다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워준 겁니다. 자, 엣지 선 선택하고 요쪽에 있는 선만 다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중복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쪽 면에 다른 엣지가 선택됐는지 선택 안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아래쪽 부분만 엣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modify list 가서 cap hole이라는 명령을 한번 줘봅니다. cap hole 클릭. 자, 그러니까 갑자기 뚜껑이 하나 딱 생겼죠. 예, 면이 생성이 되면서 막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 놈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caps 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사라지고 에디터블 폴리만 남게 될 거예요. 자, caps all 클릭. 이런 명령이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yes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버텍스 선택한 다음에 요쪽에 있는 점, 요 아래쪽에 있는 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edit 버텍스 요 그룹 안에 있는 connec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이 엣지가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몸통 만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들을 써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구나, 좀 어렵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비슷한 명령어, 그리고 썼던 명령어 계속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령어들이 있네. 이거 다 알아야 되나? 아니요. 선생님도 여기서 몇 개, 한 두어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두어 개, 뭐 요 아래쪽에 한 두어 개, 그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캐릭터 모델링 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은 항상 쓰던 명령어만 또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팔이 들어갈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자를 겁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법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 위쪽 상단에 있는 면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든 엣지를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좀 어렵게 선택했는데 사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링, 루프 이렇게 있는데 링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링. 그러면 요것과 평행인 것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예,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 엣지, 이 링 엣지를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커넥트 옆에 있는 요 버튼,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니까 바로 생성이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팔을 넣어줄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할게요. 자, 면 선택하고 이쪽 정측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측면 요 한 칸 바로 아래에 두 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반대편도 선택하시고 자, 양쪽에 면 4개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보드 누릅니다. 딜리트. 자, 그러면 면이 삭제가 돼요. 자, 이 시점에 한번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3D Max는 좀 위험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멈추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이브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버텍스 선택하고 요놈 또 반대편에 요놈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팔이 육각형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들어갈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아래쪽에 다리가 들어갈 부분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면을 여기에서 다리를 바로 만들 건 아니고 다리가 들어갈 부분만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 놓을 거예요. 저 팔처럼. 자, 그래서 요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서트 명령을 넣어줍니다. 인서트. 세팅 버튼 클릭. 자, 그러면 면이 하나 중간에 안으로 들어가는 면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면이 하나 늘어나죠. 요 아래쪽 요거를 요렇게 늘리시면은 이 생성된 면이 좀 줄어들 거예요. 저 한 요 정도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 줄이고 오케이 클릭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선택하고 인서트 클릭. 그러면 자동적으로 앞전에 내가 넣어놨던 그 값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바로 똑같은 비율로 이 안에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체크 클릭.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면은 한꺼번에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클릭.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다리가 들어가려니까 다리 모양이 이런 반달 모양이 들어가겠죠. 원래 다리는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를 다리 모양의 단면처럼 타원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면이 한 두 개 정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엣지 선택을 하고 요 세 개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넥트 세팅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만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 요 화살표를 하나 클릭하면 두 개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체크 버튼 클릭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 아래로 좀 일단은 놔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텍스를 조절해서 살짝 타원형 모양으로 바꿀게요. 버텍스 요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일 클릭. 자, 스케일 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이쪽을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모양이 점점 타원형 형태로 변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원형의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됐고, 조금 여기는 널찍하게, 면이 널찍한데 여기는 좀 좁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엣지만 또 다시 점만 선택해서 살짝 옆으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렇게. 네, 그러면 요것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다리가 들어갈 형태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살짝 컨트롤 알트 버튼 눌러서 레프트 뷰로 갑니다. 레프트 뷰로 가서 또 알트 W 버튼 눌러서 측면 형태에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버텍스 모드로 가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해부학을 조금 배우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요 어깨 부분은 살짝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앞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짝 요거를 이렇게 로테이션 툴 선택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브 툴 선택해서 또 이렇게 네, 조금씩 잡아서 좀 예쁘게 다듬으면 좋겠죠. 자, 됐습니다.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또 퍼스펙티브로 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몸통을 다 완성한 형태입니다. 네, 이제 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만들었던 바디, 이것도 눈을 클릭해서 잠시 하이드 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팔도 실린더로 만들 겁니다. 실린더 클릭 쭉 올려서 한 요정도, 대략 팔 길이 정도 만든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 탭 눌러서 모디파이로 갑니다. 사이드는 6단계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 그대로, 하이 세그먼트는 그냥 1단계로 하겠습니다. 캡 세그먼트도 일단은 1단계로 그냥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에디터블 폴리. 자, 이제 됐고요. 여기가 어깨 부분, 여기가 손 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잠깐만 바디, 몸통을 잠깐만 나타나게 해줄게요. 자, 요 놈을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냥 이 오브젝트의 중심 부분이니까 오브젝트의 원점 피봇이 여기 있으니까 요것을 이쪽에 어깨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쯤에다 갖다 놓고 로테이션 툴 선택하고 요렇게 돌립니다. 정확하게 한 요정도, 그냥 수평 수직 대략 맞춰줘서, 너무 정확하게 뭐 하지는 않아도 돼요. 한 요정도, 어차피 나중에 살짝 기울어지게 위치시켜 놓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얘랑 이 팔이랑 몸통이랑 붙어야 되는 요 붙는 지점을 고려해 보면 이 팔이 약간 요거랑 좀 돌려, 이게 팔이 이 어깨 부분, 요 부분이 맞추려면 약간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 툴 선택하고 눈대충으로 살짝 요렇게 돌려 놓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랑 대략 맞아 떨어지겠죠. 위치도 대략 맞춰서 놓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붙여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위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됐고 이제 이쪽에 있는 면은 나중에 붙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면은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는 남겨둡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드래그해서 중간에 있는 모든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중심 부분에 가로지는 엣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세팅, 자, 누르고 보니까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번에는 여기 하나만 추가하지 않고 여기에 3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3개를 해서 놓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간격이 좀 너무 넓어서 요것을 요 두 번째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것이 이렇게 3개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중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한 요 정도 해 놓으시면 적당하니까 이제 놔두시면 됩니다. 왜 여기 중심 부분에 3개의 세그먼트 선을 만드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가 팔꿈치, 팔이 굽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 형태가 부드럽게 변하려면 여기에 세그먼트가 한 3개 정도 나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이거 하기 전에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네요. 이거를 하기 전에 자,
버텍스 모드 선택하고 다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쪽 부분 끝부분 버텍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은 원래 여기가 두껍고 손에 가까울수록 이 팔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갈게요. 여기 선택하고 엣지 3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앞전에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됐으면 체크 버튼.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손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명령 써줍니다. 클릭. 너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 정도 요 정도만 해줍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살짝 키웁니다. 손은 손목보다는 좀 굵고 커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키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 이제는 조금 더 늘려주고 손 두께는 조금만 더 길어주게 할게요. 이 정도 됐고 클릭. 다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이번엔 한 요 정도 두께 길이만 튀어나오게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면 이제 손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캐릭터는 뭐 기아도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레고 캐릭터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단순화된 심플한 그런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손가락 같은 거까지는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선택하고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약간 위에서 봤을 때 탑뷰에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살짝 옆으로 조금 더 죄송합니다. 요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점들만 선택하고 여기는 선택하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탑뷰에서 봤을 때 약간 요렇게 더 양쪽으로 타원형의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약간 위아래로 조금만 더 들려줄까요?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대략 손은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는 이 팔은 잠시 하이드 시켜 놓고 일단은 요 놈이 팔이거든요. 팔의 이름을 암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은 잠시 하이드. 몸통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실린더로 만들게요. 클릭 쭉 빼줍니다. 다리도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자, 클릭. 한 요 정도 길이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해제 비활성화. 자, 무브 툴로 클릭한 다음에 이놈을 이쪽으로 잠시 갖다 놔 봅시다. 아래쪽에 무브 툴 선택하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대략적으로 붙을 거를 한번 고려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다리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네요. 근데 진짜 현재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다리 모양은 육각형이죠. 그래서 팔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사이드를 팔각형.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랑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잠깐 로테이션 툴로 살짝 돌릴게요.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붙일 때 편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에디터블 폴리.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모양을 일단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약간 여기서도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니까 이 스케일 툴 선택하고 타원형 모양에 맞춰서 만들어 봅니다. 옆으로도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얇아야 되겠죠. 팔처럼. 버텍스 선택하고 아래쪽 점 선택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케일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줄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네, 한 요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바닥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 네, 아래쪽 바닥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발 모양을 만들게요. 발. 자, 익스트루드 세팅 버튼 클릭. 너무 기니까 조금만 요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이런 값은 선생님 했다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이런 비례, 길이 이런 것들은 선생님 이거 만드는 요 그림을 보고 얼추 비슷한 길이만큼 여러분 눈대충으로 비슷하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당시에 저랑 똑같은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를 똑같이 기입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크기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체크. 됐고요. 자, 이제 아래쪽 다리 모양은 됐고, 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여기가 정면입니다. 정면에 맨 앞쪽에 양쪽 측면까지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또다시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자, 그러니까 이제 발 모양이 앞으로 튀어나왔죠. 발은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을 쭉 뽑아서 이제 발 모양이 나왔으니까 체크.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약간만 이렇게 벌려서 발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해주려고 하는 게 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신발을 신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좀 튀어나온 그런 좀 귀여운 발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측면으로 갑시다. Alt W 버튼 눌러서 레프트 뷰 클릭. 현재 Alt W 버튼 눌러서 레프트 뷰 사이드 뷰로 왔습니다. 버텍스 모드 선택하고요. 위쪽에 튀어나오는 앞쪽 위쪽에 있는 요 버텍스 그 부분만 선택을 하고 무브 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줄게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여기서 살짝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발 모양을 만들 겁니다. 됐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혹시 폴리곤 모드로 가볼게요. 네.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 제가 이제 주로 작업을 퍼스펙티브에서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측면 뷰에서 물론 필요할 땐 측면 뷰 또는 이렇게 정면 뷰 또는 탑 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써야 되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시는 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어렵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3D 모델링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탑뷰나 프론트 뷰나 이런 거에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로 다시 Alt W 버튼 눌러서 다시 돌아가고 아까처럼 다시 앞쪽 면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너무 튀어나왔죠? 요 정도 해주고 체크. 그 다음에 스케일 좀 키우고요.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네, 다시 버텍스 선택을 하고 요 앞쪽에 있는 점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 툴 선택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면. 자,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체크. 자, 이번에도 버텍스 모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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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요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그리고 맨 가쪽에 있는 요 세 개의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발 모양에 가깝게 변형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요것만 조금만 더 내려줄까요? 여기 선택을 하고 조금만 더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아니요, 요 위쪽에 있는 점도 조금 선택을 하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Y축으로 좀 더 뒤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 이게 좀 더 예쁜 발 모양이 된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버텍스 뒤꿈치 버텍스 선택을 하고 또다시 Y축으로 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다시 레프트 뷰로 갑니다. Alt W 버튼 눌러서 다시 또 Alt W 버튼. 이제 이쪽에도 그 다음에 이쪽에 무릎 부분에도 세그먼트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엣지 선택을 하고 일단은 여기 하나 전체 다 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커넥트 하나만 생성이 되죠. 다시 하나,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만드시고 여기로 모여라 해서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릎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체크.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사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관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을 이렇게 굽히고 펴고 할 때 여기가 자연스럽게 형태가 변형되려면 똑같이 세 개의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 두 개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커넥트 세팅 버튼 클릭하고 자, 이제는 두 개로 만드시고 요 아래쪽 세 번째 요거를 위에 아래 움직여 보시면 위치를 내가 한쪽 귀퉁이로 모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네, 됐습니다. 조금만 벌려줄까요? 약간 네, 됐습니다. 체크. 이제 됐습니다. 다시 Alt W 버튼 누르고 퍼스펙티브 Alt W.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완성됐고요. 자, 이제 한번 요걸 끄고 잠깐 바깥으로 뺀 다음에 위쪽 면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폴리곤 모드 선택하고 위쪽 면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오케이. 자, 됐고 다시 언책 체크해서 또 언책 비활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모드가 돼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는 현재 이제 이 각각의 서브 하위 계층 모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꺼지게 되면 아무것도 지금 켜진 게 없죠. 그러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합니다. 현재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위치를 변환시키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선택하면 그 중에서 점만 선택해서 움직이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위 모드, 요거는 상위 모드인 오브젝트 모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요것은 레그로 하겠습니다. LEG, 레그, 다리. 오케이. 자, 이제 다음에는 이 팔과 그 다음에 몸통, 다리 요거를 세 개를 다 합쳐서 나중에 머리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만 빼고 암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례를 좀 보고요. 다리가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캐릭터는 조금 더 귀여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리를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서 이렇게 작아지게 한 다음에 자,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요 위쪽 부분이랑 나중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 모두 선택하고 요 위쪽에 있는 버텍스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스케일 모드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도 조금 더 키우고 요 아래쪽도 조금 키우는 게 낫겠네요. 위쪽이 커지니까 아래쪽도 좀 키워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요 팔은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 툴 선택한 다음에 한 요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lt W 버튼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갑니다. 자, 프론트 뷰로 가서 다시 팔 선택을 하고 버텍스 모드로 가도 됩니다. 버텍스 모드로 가서 이 부분이 나중에 여기랑 이 각도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팔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케일 모드 키워서 살짝 여기와 여기가 붙어야 되니까 좀 더 키워서 네, 이렇게 가까이 둡니다. 됐습니다. 자, Alt W 버튼 눌러서 다시 퍼스펙티브로 오고 자,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내가 만들려는 캐릭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맞는지 귀엽게 잘 나타났는지 이대로 붙여도 되는지 보고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싶으면 네,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자, 이 몸통 오브젝트를 가지고 팔, 다리 같은 오브젝트로 어태치 붙이겠습니다. 혹시 요 반대편 팔과 다리는 안 만들어 주느냐, 혹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만들지는 않고요. 원래 항상 요 반쪽만 만들고 반은 나중에 반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보통 합니다. 그것까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몸통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터블 폴리, 에디트 지오메트리 그룹 안에 어태치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어태치, 붙이다, 합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태치 버튼 클릭하고요. 자, 맨 먼저 팔 클릭하면 같은 색깔로 바뀌었죠. 같은 오브젝트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도 할게요. 다리도 선택. 그러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바뀌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바뀐 겁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데 뭐가 같이 붙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디지털 개념에서는 서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개념적으로는 같은 오브젝트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를 언체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몸통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가 됐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아까 색깔이 다른 상태였으면 아마 안 따라왔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이 두 개의 점들을 붙여서 완전히 물리적으로도 붙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버텍스 모두 켜주시고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웰드 옆에 있는 옵션 창 세팅 버튼 클릭. 0.1이다 보니까 안 붙어요. 좀 더 위로 올려주시면 뭔가 움직였죠? 자, 체크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붙여줄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의 버텍스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제는 요거 선택 안 하고 웰드 버튼만 눌러도 이제 붙을 겁니다. 동일한 옵션 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웰드 버튼만 눌러도 자동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버텍스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웰드. 자, 선택하고 웰드. 두 개 선택하고 웰드.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몸체가 됐죠. 자, 이제 다리도 해주겠습니다. 웰드, 웰드, 웰드. 혹시 여기 점이 잘 안 보이시거든 F3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웰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F3번기 다시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다시 여기서 두 개 선택하고 웰드, 두 개 선택하고 웰드, 또 두 개 선택하고 웰드. 자, 됐습니다. 이제 다리까지 다 붙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반대편 다리 팔을 만들어 주나요? 네. 자, 이제부터 반대편 복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Alt W 버튼 눌러서 프론트 뷰를 좀 써야 됩니다. 프론트 뷰. Alt W 버튼 눌러서 프론트 뷰로 오고, 자, 폴리곤 모드를 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붙지 않은 반대편 면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앞뒷면 다 선택이 되거든요. 면이 정확하게 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눌러버리세요. 딜리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반대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밀러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밀러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면이 반대편으로 옮아갔죠. 자, X축으로 밀러 복사해라. 그런데 non 클릭 복사, 여기 있던 오브젝트 이쪽으로 가져가라, 그런 뜻이고, 카피를 하면 원본도 있으면서 반대편도 하나 더 복사하게 됩니다. 자, 요 세팅 그대로 그대로 한 상태로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 다 복사가 됐죠. 자, Alt W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Alt W.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대편 복사해주는 바람에 사실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두 개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어태치, 그리고 다시 바디 선택해주면 어태치가 됩니다. 자, 비활성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활성화 하시고 다시 똑같이 버텍스 선택하고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점 선택하고 웰드, 또 여기도 웰드. 자, 이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쭉 해줄게요. 혹시 잘 안 보여서 혹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치 않는 부분에 버텍스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까이 가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웰드. 아래쪽 부분도 웰드. 자, 이제 뒷면 등 부분으로 와서 또 선택을 하고 웰드. 자,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몸통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머리만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머리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춰줬던 머리를 다시 나타나게 하고, 자,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 이제 이 몸과 머리가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선택하고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서로 붙여주게끔 만듭니다. 아직은 물리적으로 붙여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좀 이따가 붙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측면 형태에서도 한번 볼게요. Alt W. 자, 레프트 뷰로 가서 Alt W. 줌 아웃해서 전체 뷰로 보고 크게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줄까요? 네, 이 정도 당겨 주고 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Alt W 버튼 다시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물리적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머리 아래쪽 부분의 면을 없애서 아까처럼 똑같이 버텍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디를 잠시 하이드 시키고 머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4개의 면 하나, 둘, 셋, 넷 요것을 일단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버튼.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그런 다음에 다시 바디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대충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디 선택하고 똑같이 어태치 그리고 몸통 클릭 됐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활성화, 어태치 비활성화.
자, 버텍스 모드 가서 가까이 가서 맨 앞부분에 있는 요 두 개의 점 선택하고 웰드, 요거 선택하고 웰드. 요쪽에는 아마 점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얘와 얘를 이 세 개까지 붙일까요? 세 개까지 선택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와 여기를 일단은 합쳐줍니다. 여기는 지금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의 점이 여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 부분의 점을 웰드를 먼저, 이게 안 붙군요. 너무 멀어서. 일단은 세팅 버튼 클릭해서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붙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점과 머리에 있는 점과 어깨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웰드. 그러면 되겠죠. 자, 반대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점은 붙을 거니까 웰드하고, 어깨 부분 반대편 어깨 선택을 하고 먼저 웰드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점과 선택을 하고 웰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붙겠죠. 웰드. 반대편도 웰드. 여기는 요 안쪽에 안 보이니까 F3번 키 눌러서 두 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웰드. 자,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F3번 키 눌러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오브젝트 모드로 갑니다. 자, 이제 완성된 기하도형 캐릭터를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조금 내가 처음으로 캐릭터를 완성했구나 하고 약간 뿌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현재까지 만들었겠죠. 자, 이제 UV를 한번 펴볼 텐데요. 지금 보면 unwrap UVW라는 명령이 보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창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modify list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로 해서 쭉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이 명령어들은 이 3D 오브젝트를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변형시킬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unwrap UVW라는 명령이 보일 겁니다. unwrap, 랩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짜장면이나 뭔가 이렇게 시켜 먹을 때 짜장면 그릇 위에 이렇게 랩이 씌워져 있잖아요. 비닐.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un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 되겠죠. 랩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UVW는 사실 XYZ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3D의 오브젝트를 벗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선택해서 명령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Editable Poly 위에 unwrap UVW라는 명령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일단은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초록색 선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 무시하시고, 자, 여기서 일단 면을 선택하세요. 면을 선택을 하고, 요거 점선면, 이거는 우리 에디터블 폴리에서도 이 서브 오브젝트 개념에 있었던 그 요소들, 그거랑 좀 비슷하죠.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 UV 안에도 점선면이 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에디터블 폴리에서는 점선면이라고 부르지만 또 여기서는 또 UVW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폴리곤 면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선택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뒷면 보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뒷면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선택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역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전체 또 다 선택하고 또 선택 안 되어 있는지 다 구석구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오브젝트에는 UV라는 좌표가 없어요. 자, 좌표가 없기 때문에 UV 좌표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면을 다 선택하고 프로젝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UV 좌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냥 플라나 맵 평면으로 UV 좌표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클릭을 누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초록색 이런 이상한 선들이 다 사라졌죠? 자, 뭐 아무 변화가 사라진 것 외에는 별 변화가 없는데, 자, 일단은 계속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UV가 만들어졌다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여기 오픈 UV 에디터 요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UV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Edit on UVW라는 창이 나타나면서 여기 보시면 UV 좌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UV 창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창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줌인, 줌아웃 이런 거 하는 거는 이 우리 퍼스펙티브나 이런 데서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마우스 중간 마우스 버튼 스크롤 버튼 누르고 이렇게 상하 좌우 움직일 수 있고 컨트롤 알트 버튼 누르고 위 아래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위아래 움직이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알트 버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주위를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2D이기 때문에 예, 절대 회전이 안 됩니다. 자, 그것만 이해하시고 여기서 일단은 그렇게 카메라 조정은 그렇게 한다. 자, 보시면 뭔가 이렇게 2D 좌표가 생성이 됐죠? 바로 이게 UV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를 2D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시킨다. 이게 바로 UV 편집 작업인데요. 그럼 다 끝났느냐? 아쉽게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상당히 뭔가 onNet UVW라는 명령을 쓰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명령어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오픈 UV 에디터를 누르니까 또 이상한 창 꺼내주면서 또 상당히 복잡한 버튼들이 막 나타나서 좀 겁이 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작업은 디지털 라이팅 렌더링이라는 수업에서 한 번 더 배웠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수업에서도 창의적 CG 캐릭터 제작 수업에서도 이 onNet UVW 이 작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또 명령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를 천천히 보면서 같이 똑같이 따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도 UV 편집 작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이걸 다시 좀 끌게요. 끄고, 자,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걸 눌러서 이제 UV 좌표를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UV 좌표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이제부터는 편집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 부위별로 자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른다라는 의미는 실제 오브젝트를 떼어 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UV 좌표를 잘 펴기 위해서 3D 오브젝트를 뭔가 이렇게 2D로 잘 펴주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각 파트를 분리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귤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귤을 껍질을 까게 되면 칼로 요렇게 다 도려내서
예, 귤 껍질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까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선반 위에다가 평평한 선반 위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재워 놓는 그 과정. 그게 바로 UV 과정이다. UV 편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 각 파트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엣지를 선택할 겁니다. 자, 엣지를 선택하니까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바깥쪽 한번 클릭을 하시고 선택 해제를 합니다. 자, 이제는 머리부터 하나 분리를 시킬게요. 머리, 클릭, 여기 각각의 엣지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목과 머리와 몸통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자, 분리가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오픈 UV 에디터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도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빨간색으로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익스플로드, 예, 폭파, 익스플로드라는 그룹 안에 브레이크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면이 서로 이렇게 쪼개지는 모양이 아이콘이 있죠. 자,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표시가 나요. 실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UV 좌표 개념상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여기서 한번 이 모델을 이 머리만 선택해 볼게요. 자, 면을 선택하고 자, 이 면을 이렇게 하나 클릭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선택된 게 같이 보이죠? 자, 여기서 요 머리통 요것만 따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려면은 이 옆에 있는 엘리먼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요 머리 부분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클릭.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 머리 전체가 다 한꺼번에 변이 다 선택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아마 요 버튼이 클릭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잡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떨어지게 되죠. 실제 오브젝트는 붙어 있는데 UV 좌표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딱 요거를 다시 언체크 비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좀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엣지 선택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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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여기까지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오픈 UV 에디터. 그럼 여기도 선택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브레이크.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면 여기서도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도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 선택했을 때도 여기 똑같이 선택되죠? 여기 선택해도 여기가 똑같이 선택되고 점 선택해도 똑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나 여기서 선택하나 사실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선택하고 면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쫙 펴주겠습니다. 특급 다리미를 이용해서 쫙 아주 평평하게 선반에다가 평평하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령은 여기 퀵필 요걸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펴지게 돼요. 자, 퀵필 버튼 클릭. 자, 그러니까 뭔가 쫙 펴졌죠? 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펴진 형태예요. 요렇게 보여서 뭔가 뒤집어져서 보여서 그런데 요거를 여기에 요 중간 모서리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로테이션 툴이 보여요.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18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 3D 오브젝트를 요 부분을 잘라서 2D로 평면화 시켰다. 이게 바로 UV 피는 작업입니다. 네. 제가 3D 오브젝트를 2D화 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작업이 UV를 편집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팔 부분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끄고 여기서 엣지 이제는 요 부분 팔만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여기를 자를까요?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또 반대편도 선택을 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오픈 UV 에디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계속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할 거니까요. 예, 아마 쭉 보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과 팔 부분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자, 다시 오픈 UV 에디터 익스플로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자를게요. 얘가 반듯하게 잘 펴지려면 요 부분이 잘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뒷면을 자르고 있어요. 뒷면의 엣지를 팔 부분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오픈 UV 에디터 또 브레이크. 자, 이제 한번 요쪽 팔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쪽 팔 전체가 다 선택되어야 되니까 요거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더 선택하면 예, 요것과 관련된 잘려져 있는 부분 외에 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퀵필을 누르면 됩니다. 퀵필. 자, 지가 알아서 잘 펴주죠? 네. 그 다음에 반대편 팔도 선택, 또 퀵필. 네. 자기가 알아서 또 잘 펴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손을 좀 해야 되겠죠. 손도 이제 엣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엣지를 클릭해 버리면 얘만 선택이 되네요. 여기서 만약에 엣지 하나를 선택하면 이게 전체가 다 선택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얘를 항상 꺼주고 여기서 엣지 하나씩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케이. 다시 여기도 선택, 브레이크. 됐습니다. 이제 똑같이 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선택, 퀵필.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펴주죠. 다시 선택하고 퀵필. 오케이, 됐습니다. 펴준 것들은 이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아무 때나 바깥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배치시켜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과 다리가 남았겠군요. 자, 다리 또 엣지 선택하고
다리 부분 자르겠습니다. 반대편 다리도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다리와 몸통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다시 오픈 UV 에디터, 여기서 익스플로 브레이크.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도 잘라야 되겠죠. 다리는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또 오픈 UV 에디터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팔처럼 뒷부분만 엣지로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앞을 자르거나 또는 옆을 자르지 않고 왜 뒤를 자르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지에서 재봉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지가 다 만들어져 있을 때 혹시 수선을 하기 위해서 뭐 바지 품을 줄이거나 허리를 줄이거나 뭐 길이를 줄이거나 그럴 때 이제 재봉선을 뜯어서 다시 바느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재봉선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표시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색이나 또는 질감을 입히면 이 시작과 동그랗게 돌아가서 끝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인가는 얘가 그 깔끔하게 다래미질로 해서 쫙 펴지게 하려면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잘려줘야 됩니다. 재봉선이 나눠져야 되죠. 다시 오픈 UV 에디터 브레이크. 자, 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몸통을 선택을 하고요. 잠깐 옆으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또 요거는 신발이죠. 신발 잠깐 옆에다 갖다 놓고 요거가 아마 다리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 선택을 하고 똑같이 퀵필.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 특급 다리미가 지가 알아서 잘 펴주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고 또 퀵필.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신발만 또 펴주면 이제 몸통도 있군요. 몸통. 자, 몸통과 신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통. 다시 엣지. 요 부분을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브레이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자를게요. 재봉선 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쫙 펴지도록 할 겁니다. 오픈 UV 에디터 브레이크. 자, 됐습니다. 다시 면을 선택하고 항상 이 퀵필을 사용해 줄 때는요, 면을 선택하고 면 전체를 선택하고 퀵필을 써줘야지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 전체 면을 쫙 다리미질을 해서 아주 곱게 펴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얘를 선택해서 잠깐 옆에다 갖다 놓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퀵필.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싹 펴지죠. 자, 이제 신발만 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신발은 자, 이렇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요 부분, 요 밑에 바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여기를 선택하고 잘라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브레이크. 자, 여기 맞아. 이것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브레이크. 자, 됐고, 이제 면 선택하고, 신발 다 선택한 다음에 퀵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펴주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변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레인지 엘리먼트 각 요소를 배치 이렇게 잘 배치를 이제 해주는 그 그룹 명령을 들어 보여 있는 그룹인데요. 일단 여기서 요 아래쪽에 리스케일 엘리먼트 이거는 이제 각 파트의 크기별로 원래 가지고 있는 크기별로 일단은 크기를 재조정해 주는 툴입니다. 일단 클릭. 네. 그러면 원래 머리는 요만한 원래 머리는 크고 이 손발은 작잖아요. 원래 크기대로 그대로 스케일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스케일이. 그 다음에 팩 요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탁 배치를 해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UV 편집 작업을 다 완료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 하신다고 좀 힘들었고 어려우셨죠? 일단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꼭 이렇게 똑같이 안 나와도 됩니다. 사람들마다 또는 그때그때 하는 경우의 수마다 또 다 다르게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서로 겹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치면은 안 좋아요. 겹치지만 않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기만 하면 잘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해 주세요.